자, 이제 그러면 방금 전까지는 무엇을 했었냐면 남편애도가 의심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남편애도 의심이 이제 남편애도를 실제 발견을 했을 때 대응이에요. 대책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대응에 관련되는 걸 얘기했지만 이제는 대책을 이제 수립을 해. 대책,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남편 애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거의 대부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상처가 점점 더 많이 쌓였어요. 제1우선은 대처를 할 때 일단은 제1우선은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알고 있어. 이거를 누구에게? 남편에게 알려야 돼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때. 알릴 때 감정이 앞서게 되면은 이거는 알리지 않느니만 못해요. 이때 바로 뭐냐면 감정에 관련된 거를 다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내가 지금 이거를 알게 됐노라.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별거 아니야. 기타 등등. 그래, 알았어. 어쨌든 내가 알고 있다. 그거까지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을 얘기하면 안 돼요. 가요, 누구냐, 왜 했냐, 뭐 했냐, 어쩌고저쩌고. 이게 제일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거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남자는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미쳐 죽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딱 감정을 딱 배제를 해놓고 있는 사실만 있는 그대로 그냥 알리기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너의 외도를 알고 있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만 하면 돼요. 일단 이 전달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편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정리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알았어, 나도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한 달만 시간을 줘. 뻥이에요. 정리 안 합니다. 시간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럴 때 시간 달라. 남자는 시간 주면 더 커져요. 그래서 시간 달라는 거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럼 거짓말인 거 이제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그냥 하고 말아야 돼. 전달만. 오늘 내 소개의 목적은 뭡니까? 전달하는 거였죠. 어떤 사람은 시간 달라고 그러면 정리하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난 너랑 안 살아. 이혼해. 그죠? 알았어. 전달만 했잖아. 오늘의 목적은 뭐예요?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혼해. 딱 그러면 알았어. 나도 이제 알았으니까 나도 생각해 볼게. 시간 달라. 생각해 볼게. 그냥 담담해요. 그거 마치 남 같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화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남자들? 알고 있어. 근데 답이 뭐가 안 나와요, 피드백이.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말도 못해요. 말도 못 꺼낸다니까. 먼저 꺼내진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물론 먼저 꺼내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생각해볼게로 가면 돼요. 진짜 생각해볼게.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자, 그래서 제1우선은 외도 사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알리되 간정 없이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유는 남편에게 정리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줘야 그 남자가 어떻게 정리할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한테 발생되어 있는 발생되는 불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걱정도 생기게 되고 걱정, 두려움 뭐 굉장히 많아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 감정이 생기는 거. 이게 상처이면서 이제 분노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원인이 만들어지는 게 이 불안감에서 이제 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나한테 발생됐다는 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아, 나한테 지금 심리에 문제가 발생했구나. 빨리 알아야 돼요. 이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나한테 지금 심리에 문제가 발생된 건 알아야 돼요. 이게 좀 더 이 불안감에 관련된 이
인정하지 않은 채 이 감정에 관련된 그 상처와 분노를 계속 막 표현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인정 안 해요. 이거 왜 만들어졌어요? 니 때문이야 라고 가게 돼 있어요. 나한테 지금 현재 아픔이 나한테 만들어졌지 그 남자에게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만들어져 있지. 물론 원인이 외도 때문인 거는 맞아요. 외도 때문인 거는 맞지만 그 외도로 인해서 아픈 건 나지 남편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일단은 나에게 지금 심리 문제가 발생됐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 빨리 알아야 돼.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빨리 인정을 해야 돼. 나한테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믿었던 만큼 이 문제는 훨씬 커요.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 뭘로 갑니까? 심리 장애로 가요. 심리 문제는 우리는 외상 스트레스라 그럽니다. 외상 스트레스라는 심리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발생이 된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남편 애들로 인해서 지금 나한테 심리의 문제가 발생됐구나. 외상 스트레스가 왔구나. 라는 걸 빨리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돼. 나한테 생겼다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 그건 남편한테 생긴 거 아니에요. 내 아이들한테 생긴 것도 아니고 나한테 생긴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나한테만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생겨. 나한테만 생기지. 이게 좀 더 발전해서 몇 개월을 진행을 하게 되면 분노, 상처 막 진행을 하게 되면 뭘로 가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을 해요. 장애예요, 장애. 장애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힘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장애를 들어가게 되면 자기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 문제일 때는 자기 힘으로 컨트롤이 돼요. 요 문제일 때는, 이 문제일 경우에는 자기 힘으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러나 장애를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기 혼자는 불가능해요. 여기에 남편이 같이 노력한다? 불가능해요. 이 장애를 들어가면 불가능해요. 무조건 전문가가 개입이 돼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는. 근데 왜 대처법에서 이걸 빨리 인정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최소한 심리 문제에서 심리 장애를 전환하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외상 스트레스라는 심리 장애가 발생이 돼서 내 안에서 지금 심리 문제가 발생됐구나라는 걸 빨리 자기 스스로가 인식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아프구나라는 거를. 내가 지금 갑자기 아파진 거야. 남편이 원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나에게 지금 아픔이 생긴 거예요. 먼저 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들 대처법에서는 뭐를 찾습니까? 왜 외도가 발생됐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원인을 찾지 마세요. 원인을 찾지 마세요. 어차피 원인은 없어요. 원인은 뭡니까? 남편의 관계 중독이잖아요.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른다니까? 자기도 몰라. 남편도 모르고 전문가도 몰라. 알 이유가 없어. 뭐가 있어요? 신기해. 장애가 생겼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알려고 들지 마세요. 알려고 들면 안 돼요. 알려고 들면 이게 다 난리가 나요. 알려고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원인을 알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 네 번째,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말아야 돼. 관계 중독을 이해하려면 관계 중독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관계 중독에 빠져야지 이해가 돼. 내가 관계 중독에 빠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딴 놈이랑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외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일인데 할래? 자신 있어? 하지 말라고 제발. 이해라는 거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야. 어떻게 하를래? 관계 중독 빠져봐야 내가 비정상이 돼봐야 비정상인 걸 알지. 정상은 절대 비정상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지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대부분들. 분명히 이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그러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왜? 자기 확신에 빠져버리는 거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뭐를 이해하고 앉아있게. 그래서 항상 보면은 어설픈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공부도 어설프게 하고 상담 어설프게 했고 이상한 데 가서 상담했고 막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해한다니까? 뭘 이해한다? 나는 그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이해한다는 사람들이. 관계 중독을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야? 심리 치매가 안 걸려본 사람이 어떻게 심리 치매를 이해한다는 거야? 정확하게 그게 왜 발생된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이제 좀 차츰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대처법이에요.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하지 말아야 돼. 이해하려고 드는 순간부터 이 난리 나요. 이해하려고 드는 순간부터.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이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를 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왜? 자기 확실한 것이 100% 맞아야 돼요. 그럼 무조건 남편 또 해도하게 돼 있어요. 이거 이해하려고 들어가면 남편이 견디질 못해요. 왜?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할래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들면 안 돼요. 이거 이해하려고 들면 계속 남편을 공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하던가. 근데 웃기죠? 직접 하면 자기도 심리적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이해가 아니지. 같이 놀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5번째는 뭡니까? 남편을 용서하지 마세요.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용서는 덮는 거예요.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용서는 진짜 용서를 하고 싶은 이 용서라는 말은 정말 하려고 그러면은 남편은 되잖아. 남편이 스스로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야. 깨닫고 스스로가 죄값을 치를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용서예요. 이건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용서는 니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용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자기 자신이 내가 심리장애 들어서 진짜 몹쓸 짓 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지? 근데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잘못했잖아. 나로 인해서 와이프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나로 인해서 내 아이들이 망치가 됐고 이렇게 돼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가서 내가 이 죗값을 치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갈 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용서예요. 기회조차 안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기회 안 주잖아. 깨달아라. 기회 안 준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으라 그래서 나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잘할게. 미안한데 조금 지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초기 대응에서 초기 남편 레더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이 대처법 중에서 이렇게 했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심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정을 했느냐, 그 다음에 원인을 알려고 들지 않았고 이해하지 않고 용서를 안 하면 이게 생각보다요 레더 문제 금방 해결합니다. 상처 치료 금방 합니다. 금방. 그런데 과연 이 5가지 중에 내가 해본 게 몇 가지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해본 거 몇 가지나 있어요? 아마 단 한 가지도 없을 거예요. 단 한 가지만으로도 했더라도 생각보다 치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5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못해요. 그 이유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왜? 마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이렇게 하면 내가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되면. 잘못 아니라니까. 대처법이잖아.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원인을 모르면 내가 남편에 관련된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할 것 같아. 아니요. 몰라야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남편을. 몰라야 치료가 가능해요. 아는 거 병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병이 더 커져요. 알려고 들면 들수록.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다 안 돼. 그럼 더 심각해요. 남편이 돌아오질 못해요.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 설사 돌아왔다 치자. 병신 다 돼서 돌아와요. 열정 다 죽어가지고. 열정 다 죽어서. 안 그러면 열정 생기면 1, 2년 후에 장담 못해요. 그게 이해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자기가 이해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즉 자기가 신이요. 신.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나는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같아요. 이거. 이해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내가 용서했어요. 볼 것도 없어요. 자기가 신이야. 이 5가지에 관련되는 부분은 놀랍게도 신의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영역. 왜? 이 5가지 방법은 바로 남편의 애도일 때
아내에 관련된 이 상처와 분노와 상처를 치료하는 기법, 치료할 때 가장 근본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남편을 치료할 때 남편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만들어지면 남편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집으로. 그 여자에게는 못 가요. 아내에게는 못 간다니까. 이걸 죽는 날까지 못 가요. 간 것처럼 보여질 뿐이죠. 간 것처럼. 그러나 그 남자는, 그 와이프는 있는 그 시간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건에 관련된 얘기만 안 나오면 돼. 그거 나오면 스트레스 받고. 똑같아져요. 왜? 그 이유는 이 5가지 때문에 돼요. 그래서 이 5가지에 관련되는 것이 남편 외도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 대처법이에요. 아내 외도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대처법은 이거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해서 막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남편 외도를 발견이 됐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없어요. 어디 가도. 왜? 실제로 이 5가지에 관련된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한 가지도 못할까? 마치 뭘로 보입니까? 이렇게 가면은 단 한 가지라도 요거대로 가게 되면은 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될 것처럼 느껴져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처럼 느껴져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그러나 무의식은 정반대로 작용해요. 그래서 심리에서는 정반대 이 마음에서는 의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럴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무의식에서는 정반대가 작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 대처가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5가지 중에 한두 가지, 3-4가지, 몇 가지를 지금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상처 치료의 성패가 결정이 돼요. 분노와 상처 치료의 성패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분노와 상처 치료를 할 때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오로지 과제만 딱 던져요. 그래, 무조건 그것만 하라고 그래, 그냥. 왜? 어차피 의식이 해석 못 하거든요. 이게 해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의식이 그걸 통제를 못 해요. 그래서 뭐가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무의식이 작용하도록만 하면 돼요. 뭔가를 하도록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가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거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금방금방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과제를 이렇게 주고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이럴 때 극도로 그런데요. 그러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법보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요. 응? 그러나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 뭔 얘기야? 네 말은 중요하지가 않고 지금 내가 하는 말 이게 확실하다니까? 그럼 왜 날 찾아왔는데요? 이거 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요. 그러나요. 뭔 얘기야? 네 말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씁니다. 이거 굉장히 습관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러면 오래 걸려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지 마. 말하지 마라 그래요. 상담할 때 가끔 가다 보면은 저한테 상담했던 분들 중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좀 하고 이러면 말하지 마. 내 말만 들어 그냥. 말하지 마. 내가 말은 듣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것도 습관돼 있거든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기 위해서 선생님 말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중요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안 해봤거든. 그럼 나를 왜 찾아왔대? 그 비싼 돈 주고. 그래서 이유야를 만나라고 그러면 대처법이 아마 처음 듣는 대처법일 거예요. 외도 대처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외도는 뭘 동반하고 있습니까? 외도는 심리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관계중독이라는 심리장애를 동반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관계중독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언제 어디서 왜 발생된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1시간 만에 발생이 된지 3시간 만에 발생된지 어린 시절에 발생돼 있었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왜 그걸 찾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관계중독이구나라는 게 중요한 거지. 관계중독이구나가 중요한 거지. 그쵸? 이게 중요한 거지. 왜 생겼느냐를 찾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밑반동에 물론 진짜 말 그대로 블랙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치료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이 대처법에 관련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이 됐던 전문가들이 됐던 하는 말들을 관련돼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나와 있는지 이거 정반대 얘기를 다 써놨어요. 대처법에 보면 이거 다 정반대 얘기예요. 대처법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전문가예요?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근데 너무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사람들 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없는 선택 다 키우고.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유열을 막론하고 외도가 발견이 됐다. 그럼 진짜 현명, 아까 반응,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 그러나 이건 대처법이에요. 남편 애들을 지금부터 대처, 진짜 해결하려고 들면 이혼을 하던, 나중에 이혼을 하던, 아니면 내가 남편을 치료하고 행복하게 살던, 나를 치료해서 행복하게 살던, 나중을 기약을 하려고 그러면, 나를 분노와 상처에서 치료를 하려고 들면, 이 대처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하도록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하도록 해야 돼요. 이 대처법. 근데 대부분 뭐라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나 뭐 하면서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너 말하지 마. 저한테 이런 얘기 들은 사람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지 마. 저랑 상담하는데 웃기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얘기 안 하면 상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생각보다 외도 저승사자와 마찬가지 진짜 치료하는 잘하니까 내가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말하지 마.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끊임없이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들 알잖아요. 저랑 카톡 할 때 연락 주고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힘내세요. 수고해라. 끝이에요. 안 들어줘요. 왜? 이거요. 한 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상담은 공감, 라포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상담은. 근데 외도 상담은 라포 형성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외도 상담에서는 이유열을 막론하고 라포 형성을 하면 안 돼요. 공감해줘도 안 되고 이해해줘도 안 돼요. 어차피 이해 못할 곳으로 빠져들어갔는데 그걸 왜 이해해야 되는데요? 나부터 벌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치료 자체가 안 된다니까. 저는 여기에 준해서 가요. 치료는. 이게 대처법이에요. 5가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왜 이 치료법에 대한, 근데 이게 들어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죠? 이게 생각보다 고난이 돼요. 무의식이 작용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이 대처법, 우리가 알고 있던 대처법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게 실전 외도 상담에서 실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100% 치료돼요. 100% 분노 상처 100% 치료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100% 치료 안 돼요. 치료는 100% 되느냐 안 되느냐밖에 없어요. 어설프게 치료해도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아니에요. 상처의 현상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항상 염두를 내두고서 이 대처법이 우리가 알던 거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구나.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거하고 인터넷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이런 대로 대처법이었으면 벌써 외도 문제는 다 해결이 됐었어야 돼요. 근데 왜 제가 왔던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이랬던 분들이 왜 치료가 가능할까? 왜 그것도 90% 100% 왜 이렇게 치료가 될까?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여기서 무의식의 원리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 대처하는 방법, 이 5가지를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근데 정신만 바짝 차리면 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즉각 이렇게 대처를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다못해 단 한 번만이라도 제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문의 신청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답을 알려줘요. 순서와 방법을.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미 다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수습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몇 년 동안을 노력해온 사람은 그 몇 년 동안의 기간 동안 했던 것들을 다 역으로 다 전환을 시켜놔야 돼요. 올해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전환을 시켜야 될 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참고를 해서 외도가 발생이 되면 내가 여기에 맞도록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게 대처법이 내가 뭔가 왜곡됐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대처법은 딱 5가지예요. 이 이상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5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